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정비사업 시행자 관련한 지문하고요. 문제 분석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 다시 몇 개들 확인을 좀 해보고 나서 전개를 해볼게요. 제일 앞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숫자가 포인트가 됐었고, 이 정비 기본 계획은 시장 등이 수립한다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국토부장은 수립한 데서 틀리게 나왔었고요. 같이 비교해서 볼 것이 방침, 기본 방침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장이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요거 이제 두 개 비교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20% 미만 같은 경우는 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서 20% 미만 등 해서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30회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거 20% 미만해서 25% 이상에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구역 지정 등 관련해서 안전진단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자, 숫자 아직 안 나왔지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과거 이제 3분의 1, 5분의 1 다 틀리게 뽑습니다. 그 지문 길이가 겁나 길기 때문에 옳게 쓸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내고 싶으면 괄호넣기 문제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게 나올 테고, 두 번째가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 번째 이슈가 재의요라고 해서 시군구청장은요, 시도지사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고,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재의요, 요 세 가지가 안전진단의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함에 있어서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요, 심의 생략할 수 있는 거 10% 미만 등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아직은 안 나왔는데 30회 때 정비 기본계획에서 지방의 의견 적치 생략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서 10% 미만 등 생략할 수 있다. 요렇게 오늘을 또 삼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되면 정비사업, 자, 주거 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개선사업에서 바로 저단에서 저소득 단독이라고 하는 것. 재개발은요, 열상이라고 해서 영락하고 상업지역, 재건축은 양호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슈, 정비사업 시행 방식. 중심축은 관리 처분계획 방식에서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모두 관리 처분계획 방식 혜택할 수 있는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최대 30% 이하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살 붙여야 될 게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자, 아직은 안 나왔죠. 20회 때 구성이 되고 쭉 안 나오고 있는데 환지 방식 다 되는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그 외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사업 시행 방식이 겁나 많았기 때문에 섞어서 하는 방식, 혼용 방식이라는 게 또 한번 쟁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시행 방식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한 용어로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이용 시설 놀마작, 구세화수, 그 다음에 타거담 이렇게 말 만들었어요. 그래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 거, 구세화수, 구세주는 화요일, 수요일에 오신다 해서 구판장이라고 하는 거, 세탁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수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타거당,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이 공동 이용시설, 나머지는 정비 기반시설로 분류했다. 이거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라고 해서 몇 개 있었죠. 그래서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면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 생기고 공유수면 매립이나 토지 분할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건물 생기고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을 의미했었고요. 나무 생기고 중목의 벌채 혹은 식재, 경작재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라고 하는 거. 마지막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런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돈 많이 냈었으면 처음부터 이것만 얘기해주고 한 3시간 이상 설명드리는 거 다 생략을 할 텐데, 요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저처럼 중얼중얼 외워야지. 자꾸 텍스트를 읽지 마세요. 좋은 머리를 활용을 하셔야 돼. 이게 항상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거 가끔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모든 이런저런 뭐 혐오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런저런 얘기들의 본질적인 부분은 저거죠. 뭐지? 잘 모르니까 두렵기 때문에 요 근래 서울에서 콜센터에서 여러 명이 이제 감염이 됐었는데
아침 뉴스 보니까 거기에 신천지 신도 2분이 있었다라고 하고 저녁 뉴스 보니까 5명인가 4명인가 있었다. 근데 그분들은 음성이 나왔다 해서 뭐 댓글 안 봐도 뻔합니다. 막 욕 쓰고 막 그럴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음성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없나? 모르지. 이미 나와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국 무지해. 모르니까 이렇게 공포가 쌓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이제 공포가 있을 때는 손발 잘 닦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면 좋겠다. 이게 결론이 되겠고,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쭉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빠른 시간 안에 3분, 5분 사이에 좋은 머리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어디 그 책을 보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한 10%, 5% 쓰지 않는데요. 좋은 머리를 활용을 안 한대. 왜?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뭘 이해를 할 게 뭐 있어. 그냥 들이다 외우는 거지. 제가 뭐 이해해서 암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공부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외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볼 텐데, 결국은 정비법 한번 볼 때요, 중간중간에 듣고 말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고, 몇 개는 이제 줄줄줄 그냥 외워서 그냥 지금 말씀드린 속도면 2분 정도면 앞에 주요한 이슈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비법에서 뒤쪽까지 다 해봤자 5분에서 10분이면 법 하나를 다 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외우면 돼.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두렵기 때문에 자꾸 안 해요. 안 하고 책을 자꾸 보게 돼. 책은요, 그냥 돈 내라고 하면 좀 민망하니까 기념품 하나 줬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걸 갖고 목숨 걸면 안 돼. 자, 우리 옛날에 설악산 이런 데,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쓸데없는 돌 하루방 이런 거 사오고, 쓰레기 같은 것들. 그 이제 한 달, 2달 지나면 처치 곤란이잖아. 혹시 이사 갈 때 가면, 이거 버리기도 뭐하고, 안 버리기도 뭐하고,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 자, 정비사업 시행자 이제 바로 이제 가서 주요한 이슈들. 자,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이 있었고요. 시장우수,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시행자가 된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고 딱 정리합시다.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만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점,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재건축의 지상권자. 이렇게 갔었고요. 머릿수를 세시오. 요건 재건축에서는 상관이 없고 재개발에서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머릿수 세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한 명으로 보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필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으로 본다. 두 번째, 하나의 필지 또는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도 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토지 지상권 설정돼 있으면 지상권자는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실 때 귀신 한 마리 나왔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다. 그래서 절대 등기부에 귀신은 등재가 될 수가 없다. 채무자가 됐든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다 등재가 될 수가 없다. 자, 공법, 정비법에서 지상권자는 귀신 같은 존재야.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분양을 할 때도 이 지상권자에게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또 머릿수를 셀 때도 어차피 지상권자 있든 없든 간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숫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만 어떻다?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자,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일단은 재건축과 재개발 비교했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재개발에 있어서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답은 안 돼요. 근데 이걸 재건축하고 비교하고요. 숫자 외울 거 있었죠?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한 동네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자, 기억하실 거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뭐라고요? 구성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이슈가 이 추진위원회 업무 관련해서, 이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해서 비교해 봐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계 사업시행 계획의 작성이라 불렀었고, 확정 짓는 것을 사업시행 인가, 공급계획, 이걸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불렀었고요. 확정 짓는 것을 관리처분 인가,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에 고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비교해볼까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걸 건설계획을 뭐라 부른다? 실시계획의
인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공급계획을 환지계획의 인가, 이런 식의 용어를 썼었지요. 그 다음에 나와서 이슈가 됐던 게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해서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환지계획 인가와 관련해서 환지처분 공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 준공검사, 환지처분 공고, 이런 순서로 돼 있었고, 여기서는 스토리는 똑같아. 그런데 이제 용어가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 인가, 이전의 고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비사업은 이루어지게 된다. 뭔 얘기하려고? 추진위원회가 할 수 없는 거, 조합이 담당해야 되는 것은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은 누가 한다? 분양계획 작성은 누가 한다? 조합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추진위원회 업무, 대단히 교재에 많이 7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원래 시행령까지 따지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캐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건설계획이나 공급계획은 조합이 작성을 하는 것이지 이 추진위원회가 작성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갔었고요. 그럼 조합 관련해서 두 가지로 이슈가 됐었죠. 첫 번째 이슈, 숫자 4343, 4332, 4321이라고 하는 건 숫자 물어보는 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 두 번째가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 재건축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4332, 재개발은 4321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얻은 다음에 시장에서 인가를 받는 게 원칙,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조합원 거의 요즘엔 구성 안 되고 있고요.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교재에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바로 토지 등 소유자. 물론 재건축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이 조합원 된다 이런 거 있는데 16년간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요건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주택법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도용자수 선정 방법 공유하고 있으면 어떻다?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을 뭘로 본다?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제일 쉬운 문제,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재건축의 지상권자. 똑같은 논리 구조로 조합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라고요? 재건축의 지상권자.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어떻다? 조합원 될 수가 없다. 이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서 아까 유령 얘기, 귀신 같은 것들, 등기법상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유령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존재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임원 관련해서 선임해임이라고 하는 거,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조합장의 선임해임은 무조건 보궐 조합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근데 이제 감사나 이사 같은 경우, 보궐이사, 보궐감사 같은 경우는 이때는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체크해 드리겠고요. 자, 임기 3년 이하에서 정하고요. 연임할 수 있다. 쟁점 안 되고요. 딴 데서 임기는 무조건 다 2년 냅니다. 자, 이것만 3년이고 다른 데서는 무슨 위원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가게 되면 운영위원회, 공제사업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임기 2년 이내 이런 거 나오고요. 나중에 지적위원회, 공간정보법에서 거기서 임기 2년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어디가 됐든 다 임기는 2년으로 해석한다. 정비법만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치 않고요. 자, 옛날에 나오다가 요즘은 좀 뜸한 게 당연팀. 우리 결격사유라는 거 다시 우리 한번 결격사유 중에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영역은 딴 데 아니고요. 저기서만 문제가 되죠. 바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사유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해서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미성한파에서 미성연자라고 하는 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해서 미성한파. 일단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중개사법 할 때 또 볼 텐데 일단 미성한파 대가리 따서 외우고 나서 하다 보면 나중에
어서 많이 보례가 나타나. 미성한파, 결격 사유자, 유자, 업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고가 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고가 되지 아니했을 때, 유자, 그 다음에 근벌자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고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격사유 파트는 어디서 이슈가 된다? 공인중개사법. 근데 우리 임원에 있어서 조합 정비법에서도 임원도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설명 안 될 뿐이고, 하여튼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당연 퇴임하고, 출제 포인트,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조합장이 피성년 후견이 됐다고 했을 때 조합장이 행한 처분 등이 다 무효가 돼버리면 개판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건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뒤에서 관련됐던 쟁점이 있었죠. 조합장은 대의원, 당연직 대의원입니다. 근데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어떻다? 대의원 될 수 없다. 없다가 옳은 표현, 특이했던 케이스고, 이게 좀 이따 지문 보면 더럽게 장난을 쳐. 해서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고 이사 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겸직은 금지가 되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내용 볼 것도 없어. 그냥 다 똑같은 구조니까.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이나 똑같은 구조. 없다라는 표현 거의 다 틀리게 뽑는데, 우리가 도시개발법 할 때 그런 거 있었죠. 종전토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없다 중에서 옳은 표현,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겸할 수 없다, 겸할 수 없다, 이런 거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없다 중에 드물게 옳은 표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는, 지금 총회 의결 정족수인데, 29회 때 나왔던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정비법에서는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게 좀 까다로울 그럴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했던 거,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게 뭐가 된다? 조비 시위. 돈 얘기라고 그랬어요. 조합원의 신문 변동에 관한 사항은 자신의 분담금과도 관련됩니다. 정비사업비라고 하는 거, 비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합의 비용 부담 이런 거 있었고요. 시공자, 돈 얘기입니다. 아파트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달라져요. 마지막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떻다?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보셨고요. 지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46페이지라고 해서, 1번 첫 번째 박스부터 가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죠?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을 설립해야 되지만 재개발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어떻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리게 구성이 되는데 더럽게 어려운 지문이야. 그런데 여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제 이 많은 양을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계속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답되는 게 뭔지, 그거 외우기도 시간들이 너무 부족해요. 1년 내내 몇 년 해도 답도 못 외워.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하자. 제가 주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문을 읽어드리는 취지는 중간에 어떤 지문이 나오든 간에 신경 쓰지 말라고. 외웠던 게 어딨나, 외웠던 게, 눈에 익은 게 어딨나, 요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답만 딱 정리해서 한 번에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은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모르는 지문이 튀어나왔을 때 읽어보거든. 읽어봐서 이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한 번 더 읽어봐.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지. 그럼 더 읽어봐.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지문에 절대 겁을 먹어서는 안 돼. 답이 되는 몇 개만 딱딱 찾아가는 훈련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틀렸죠?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어떻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중간 얘기 필요 없고요. 포인트,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어떻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다. 요거 보니 생각나는데 아직 제가 통계 데이터를 다 뽑지 못했어요. 하도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앞에서 포함한다 오른편이 있었죠. 포함한다 오른편, 없다, 틀렸다, 숫자 찍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 어제 이제 후반부에 했던 얘기가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포함한다가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고. 옛날에는 포함한다는 표현만 쓰고 있다가 요즘에 새롭게, 모르겠어. 신인류가 국어를 새로 배운 것 같아. 해서 포함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간간히 구성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출제 기술상 해당한다는 확률상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찍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보니까 관련 기출문제 24회 때 문제 나왔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뭘 찾아? 재건축의 지상권자. 읽어 좀 보지 말라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재건축의 지상권자.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럴 시간에 외우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딱 답이 정해져 있다고. 답은 다 정해져 있다고요. 내릴 수 있는 게 재건축의 지상권자밖에 없다고. 물론 이론상 재건축의 저당권자, 재개발의 저당권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지. 근데 논의의 쟁점은 토지 등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데 거기서 재건축에서는 어떻다? 지상권자 제외라고 돼 있다고. 읽지 마시고 답을 바로 찾아서 훈련하셔야 돼. 안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모르니까 자꾸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시험장 가서 똑같아요. 지금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시험장 가셔서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야.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2달 지나면 수업 듣기는 편해지겠지. 근데 그렇다고 실력이 쌓이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제가 20년 강의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80점 이상을 맞을 거라는 자신감이 없다고, 이 과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험생들은 거의 멘붕에 직면하게 된다고. 1년 내내 제가 해드릴 얘기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자, 재건축의 지상권자. 그러면 이제 뒤만 쓱 본다고 읽어보지 말고 2번에 지상권자 나와 있죠. 근데 주거환경관리서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지상권자 나와 있잖아요. 재건축. 답 3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4번 재개발의 지상권자 맞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가 된다? 지상권자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제발 부탁하는데 읽지 마시고 계속 찾아보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공부하면서 그나마 조금 실력들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 자, 지금 물음표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나와 있죠? 이거 볼 때 항상 그래서 물음표 찾는 훈련 하셔야 돼. 읽어보지 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개발 사업에 하다 보면 옆으로 샌다니까요. 문제에 뭘 묻는지를 알아야 돼. 토지 등 소유자 수는 해서 지상권자는 머리채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48페이지 가면 박스가 나와 있어요. 경우수 따지겠습니다. A, B, C 3인이 공연 한 필지 토지 스톱. 우선 이 3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럼 어떻다? 한 명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단독 소유한 D라고 돼 있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다?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한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이요. 세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일. 이거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으로 계산한다. 세 번째, 한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지상권자. 이 지상권자 이 녀석은 사람씩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머리수 셀 때는 지상권자는 제외 대상. 그래서 지금 첫 번째에서 2명, 두 번째에서 1명, 세 번째에서 1명. 그래서 토탈 몇 명? 4명. 토지 등 소유자 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법에서는 지금 토지 등 소유자 숫자를 계산할 때 뭐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도 되어 있다고. 요것만 법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갖고 있을 때 한 사람을 본다. 또는 이제 하나의 필지,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때 한 사람으로 본다.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한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다 알았다고 쳤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라는 해석을 유도하는 문제예요. 미리 법이 없지만 제가 이걸 써놔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등에서 149페이지 가면 숫자 149페이지 가서 보자고요. 해서
그 문제 답은 4명이었고, 이제 149페이지 숫자 겁나 길죠? 엄청 긴데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나와 있죠? 이건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는요, 어떤 얘기냐면은, 괄호밖에 못 넣는 거예요. 괄호 넣기밖에. 그래서 19회 때인가 20회 때 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좀 이따 한번 볼 겁니다. 다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요거 이제 하나 보게 되면은 거기 교재 14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 다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문제 보니까 생각나는데,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뒤에 다음 페이지 가서 보니까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2분의 1 이하인 경우 나와 있죠? 나와 있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이제 혹시나 해서 양을 난 늘리고 싶다. 그럼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고. 2분의 1 이할 때, 그리고 환지 방식과 관리처분계획 방식일 때 어떻다? 이때 바로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박스 딱 칠 거예요. 기업, 토지자,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니은 환지 방식, 디귿, 관리처분 계획 방식 이렇게 표시를 할 거라고. 근데 이것도 그래. 굳이 외우고 싶어도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 시행 방식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 뭐밖에 없어? 관리처분 계획 방식하고 환지 방식 얘기만 지겹게 해왔죠? 수용 방식 얘기 따로 설명 안 드렸다고요? 지금 아까 재건축에서 관리처분 계획,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30%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든가, 재건축에서는 환지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환지, 그 다음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에 있어서 다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교재 작업을 하면서 그걸 따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가 잠시 가서 몇 페이지 가서 하나 문제를 체크를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 교재 167페이지 가서 잠시 하나 체크를 하고 올게요. 167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 문제 나와요. 관련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관련 기출 문제에서 자, 167페이지 제일 밑에 관련 기출 문제 박스 나와 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업번 시정군수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군수나 주공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3분의 2 과반수 2보자 이런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고,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28회 때 출제가 됐다고. 올해 31회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확장하면 아까 관리처분 계획 방식, 환지 방식까지 늘릴 수가 있다고. 그럼 보나마나 답은 몇 번이겠어요? 5번. 아니, 이 문제가 5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이 문제를 확장을 해서 출제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시장 군수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함에 있어서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끼리 모두 연결한 것은 기업 2분의 1 이하인 경우, 니은, 자,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디귿,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뽑을 거라고.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149페이지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149페이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동의요건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그래서 지금 이제 2분의 1 이하 등 이거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서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환지 방식도 포함이 된다. 이게 살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제 마음대로 이게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67페이지를 통해서 근거를 보여드린다고. 이게 원래는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나와야 되는데 앞에가 너무 길어. 법조문이 너무 길잖아요. 이 방대한 내용을 내기가 지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문제를 치고 나오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 자 재개발 사업 등에 관련한 지문 1번 보니까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재개발 사업만 이런 경우의 수가 있었죠.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중요 쟁점 아닙니다. 아까 유사한 지문들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그림을 좀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지금 그 문제는 별 필요가 없는데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로 누가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외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 하단 보니까 공공시행자라고 하나 나와 있죠? 제목만 체크하는 거 이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야. 외울 수가 없어. 공공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 가면 지정개발자 있죠? 152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 또 양거로 2번 지정개발자 있죠? 법정 체계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자, 이게 이제 지금 이거 시험용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데 다시 봐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로 누가 시행자가 된다. 그 지역 주민들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공공시행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시행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있고 지정개발자가 어떻다?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151페이지에 먼저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해서 일단 틀리게 뽑았어요. 이건 자 다음 날에 빠져 있어 틀렸다 이런 얘기고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 지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 논리체가 이거야. 지금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5년, 6년, 7년 개판으로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옆에 사연들 7개예요. 그걸 외우자는 건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누가 토지주택공사 등 시장 군수 등이 나서서 대신 어떻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도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도 있고 또 누구가 있어? 조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합은 죽은 것으로 본다. 바로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고시일의 다음 날 이런 식의 얘기인데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 그 하단부에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 하단부에 관련 기출문제 151페이지 관련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소위 자 시장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런 게 나와 있다고 문제가 이건 학원 강사도 못 풀어요. 그 7개를 다 외우라는 얘기야. 의미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체계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5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하단부에 시공자의 선정 나와 있죠. 시공자의 선정 나와 있죠. 요거는 역시 26회 때인가 구성이 되는데 거의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시공자 선정 관련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끝나요. 자 지금 다시 갑시다. 상식으로 갑시다. 재개발 재건축합니다. 그러면 시공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 붙여야겠죠? 그죠? 재개발 재건축할 때 시공자 선정하려면 당연히 경쟁 입찰 붙여야겠죠? 그게 상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재개발할 때, 지금 재건축할 때, 지금 공개 입찰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사연 설명드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가 있다. 이때 경쟁 입찰을 붙이면 건설업체 연락 올까요? 장난치냐고 그러지. 삼성물산에 전화한다고 우리가 이번에 재개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공자 선정하니까 입찰에 참여하시라. 그럼 물어보겠지.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15세대. 그럼 저는 확 끊어버리지. 장난치냐고. 아니 공개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20인 미만이 돼서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 경쟁 입찰을 붙여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무 건설사도 안 가. 장난치냐고. 그래서 이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된다. 두 번째,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로서 조합원 수가 100명, 100인 이하인가요? 여러분 교재 나와 있죠? 거기 몇 페이지? 100명 이하 나와 있죠? 15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100명 이하 나와 있죠? 이때는 경쟁 입찰 안 해도 된다고요. 경쟁 입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나와 있죠?
더 이렇게 길게 써 있는데 이때는 어떻다? 경쟁 입찰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 공부하실 때 이거 배우셨다. 도시개발법 공부하실 때 뭐가 있었냐면은 조합에서는 뭘 작성한다? 정관을 작성한다. 기억나세요? 조합에서는 뭘 작성한다? 정관. 자,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는 뭘 작성한다? 규약. 그죠? 여기서는 용어가 토지 등 소유자지만 논리 구조가 똑같다고. 얘들은 어떻다? 규약. 그럼 정리할게요. 내용 볼 거 없어요. 이거는 법령이 많이 개정이 돼서 지금 그 당시 문제하고 좀 달라졌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26회 때가 문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린다고. 지금 대가리 수가 얼마 안 되면 어떻다? 경쟁 입찰 안 해도 된다. 대가리 수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수가 20명 미만이다라는 의미고 조합원 수가 얼마? 100명 이하가 되게 되면 어떻다?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논리 체계가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가 됐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면 된다.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 어떻다?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되셨죠? 되셨죠? 네. 다시, 이거는 텍스트 읽어서는 안 돼. 자, 머릿수가 얼마 안 되면 경쟁 입찰을 붙인다고 했을 때 건설사에서 짜증내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가 됐을 때는 어떻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쟁 입찰이 아니고도 어떻다?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딱 이것만 가시는 거야. 여러분 교재 가지고 이제 그 153페이지에 3번 지문 하나 체크해 드릴까요? 2번, 3번 두 가지가 이슈가 돼요. 굳이 지문 속에서 보려면 2번 보니까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맞죠? 이건 경쟁 입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번 지문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때는 20명 미만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시공자를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해서 요 두 가지만 나머지는 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뭐가 된다? 경쟁 입찰. 그래서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하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지금 뭐가 있었냐면, 자, 조합원 수가 100명이야. 요것만 가십시다. 그리고 출제 기술 중에서 5번 지문 끄트머리 보게 되면은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5번 끄트머리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패턴,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거라고요. 내용 자체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됐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100명 이하의 조합에서는 자 이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용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정비법은요 매년 문제를 분석을 하면은 거의 6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는 손을 못 댈 문제가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양을 늘리려고는 하는데 그 유사한 문제 쟁점들을 가려고는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자 선정 26회 때가 구성이 됐었고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사업 시행자 등 관련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모르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됐든 조합이 됐든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런 지문들은 절대 모르면 무조건 패스야. 여러분 왜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지문을 싹 받다 잘 모르겠다 패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 헌법은 읽는다고 해결 안 돼요. 워낙 법조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큰일 나요. 이거 읽었다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중개사 시험이 지금 83년도부터 하니까 거의 한 30년 정도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40점을 꿈으로 삼아. 공법에서 40점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야. 아니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개 쓰레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과목 특성 자체가 그렇다고. 과목 특성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대부분의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일 없이 다 쳐외워. 구두, X표, 구두는 안 되고 문서로 해야 된다. 그건 자기 머리 한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민법 작살나요.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도 점수가 또 안 나와. 더 놀라운 건. 죽기 살기 해도. 대수, 삼수 쭉 가는 사람들 있어요. 다 공법이 작살나.
떨어진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공법이 꽈락이라고요. 평균은 넘어. 공법 꽈락. 그러면 애초에 비우고 가셔야 돼. 해서 구두로 할 수 있다. 틀렸다고 나왔네요.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머릿속에 담아두면 안 돼. 자, 2번 지문 보니까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 인감증명서 한번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거 공부 안 했잖아. 근데 시험 지문에 뜬다고요. 중요치 않아. 답이 아니야. 3번. 자,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 뒤를 봐야 돼. 조추진위원회 어떻다?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답을 뽑았다고. 그러니까 출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 추진위원회 설립 의무의 배제, 예외를 가지고 답을 뽑아요. 수험생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5명 이상의 책 더럽게 그냥 토지동수자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승인해서 오과승 일지를 하면서 쳐 외운다고 뒤진다고 그러다가 안 나온다고. 이건 이게 8년 전인가 9년 전에 법이 개정됐는데 그 전에는 나왔어요. 5명이라든가 예외가 없으니까. 예외가 없으니까 나왔었다고. 그래서 이건 의미 없고 여기서 기억하실 거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웠다고 치고 이걸 보려면 뭘 봐야 돼? 제일 뒤를 봐야 돼. 앞을 보면 무너져 버려. 왜 이렇게 뭐라고? 뒤있죠?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3회 때 문제인데 이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문제 자체를 지배를 해버려야 돼.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하는 업무 외운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자, 추진위원회는 최소한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 수행할 수 없다. 조합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사업시행 계획 작성, 관리처분 계획 작성 이런 것을 누가 한다? 조합이 담당한다. 사업시행 계획이 뭐라고 했어요? 건설계. 관리처분 계획이 뭐라고 했어요? 공급계. 그래서 자, 쓱 보는 거야. 정관의 초안 작성, 창립총회 개최,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그 다음에 5번 분담 내역의 결정해서 이건 관리처분 계획이죠. 분담금에 관한 것은 공급계획인 관리처분 계획. 그리고 좀 어려운 게 3번 지문인데요. 이것만 설명을 굳이 드리면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는 게 나와 있고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 계획서는 조합이 작성을 하는 거고요.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은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5명 이상의 위원 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재개발 등을 할 때 이 추진위원회 만들려면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합을 설립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 다니면서 도장 좀 찍어주세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럼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냐고. 안 찍어주지. 뭔지 알고 도장을 찍어줘. 그럼 개뻥을 쳐야지. 아저씨는 지금 보니까 지분이 한 20평인데 이 정도면은 아마도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분양받고 그 청산금으로 한 2억은 남을 것 같다라고 개뻥을 쳐야 돼. 아, 그래야 도장을 찍는다고. 그럼 사람 뇌 구조가 정말 닭대가리인 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아, 그럼 2억은 뭐 없어도 좋고 30억짜리 아파트만 한 채 분양받아도 이건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겨우 머리 굴리는 수준이 딱 그 수준이야. 에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30평짜리 아파트 안 봐. 분담금 내야 돼. 근데 뇌가 그렇게 이제 단련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냐면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전체 가격이 얼마고 건설비가 얼마고 등등등 해서 아파트를 몇 채 용적률이 얼마인지 뽑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20평짜리 지분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자 30평짜리 아파트에다가 2억 현금 바로 꽂아드리겠다라고 개뻥을 쳐야 돼.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다시 이런 문제 나오면 손대기 어려운데요. 일단 맥락을 파악하셔야 돼. 이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떻다? 담당할 수 없다. 조합은 뭐 한다? 사업시행 계획서. 그 다음에 자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한다. 그 정도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지문부터 먼저 확인하겠네요.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자 지금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였어? 4343, 4332, 431 동의요건 두 번째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숫자는 금방 픽스에 오는데 숫자는 별개의 문제로 인가를 받아야 된다. 두 가지가 쟁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그럼 뭐가 돼? 4332가 돼야 되죠? 주택단지는 4343이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뭐라고요? 4332가 돼야 된다고요. 틀렸겠지. 그죠? 4332가 없잖아. 아니, 쓰다 만 거야. 자,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은 4343.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4332. 자, 문제 구성할 때,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 보십시다.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는 주택단지 안은 낼 수가 없어요.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는 주택단지 안은 낼 수가 없어. 왜? 앞에가 겁나 길잖아. 사족이 붙어 있잖아요.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택단지 아닌 지역을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그래도 길어. 그러다 보니까 4332가 빠져 있잖아. 43은 있는 것 같은데 3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야. 숫자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숫자를 답을 뽑고 싶으면 주로 뭘 한다? 괄호넣기. 물론 이제 아까 3분의 1은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조비 시비는 거의 도배를 해버리고요. 그래서 얘를 일단 틀렸고. 3번 조합의 정관에는 끄트머리 포함돼야 된다. 답이잖아. 지금 몇 회 답이었어요? 30회 때. 내 시킨 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아, 나 미치겠다니까요. 내가 진짜 미치겠는 게 이걸 처음 외운다니까 사람들이. 조합의 정관에 포함될 상 28개를 막 외워. 그것도 어렵대, 힘들대. 대가리 나쁜 거지, 그거는. 패턴밖에 없다고요. 30회 때 문제에서 포함한다고 없다, 이걸 가지고 10문제가 나왔고, 무식하게 풀어버리게 되면은, 없다 틀렸고, 포함한다 오른편에는 10문제 중에 9문제를 그냥 날로 먹었다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박이 터질 때가 있어. 이게 이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 포함한다 맞고 없다 틀렸고 이런 걸 답을 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말도 못하게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루틴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작년에 그냥 공법에서 꽈락 안 나오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2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문제를 10문제를 9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이건 찍기야, 찍기. 패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쉬우면 다행이지. 실력으로 풀면 돼요. 외웠던 거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작년 문제처럼 공법처럼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 무조건 시험은 어려워. 죄송하지만 시험은 무조건 어렵게 돼 있어. 자, 시험은 무조건 어려운데요. 그 중에 붙은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죠. 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왜 붙은지도 몰라. 점수가 나왔을 뿐이야.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돼? 점수가 안 나왔을 뿐이야. 붙은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은 실력차 이런 거 없어. 근데 점수가 나오게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포함한다. 오른편. 그 다음에 4번.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시장 군수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었죠? 다시. 지금 동의요건, 주택단지 안 재건축 4343, 주택단지 아닌 지역 4332, 그리고 재개발은 431, 그리고 공통적으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다음 주에 가도 또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 첫 번째 박스. 자, 보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끄트머리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내용 읽지 마시고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내용은 읽지 마시고 아니면 그 다섯 개를 다 외우던가 외울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오른편이죠?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오른편이죠? 설명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안 돼요. 내용 절대 못 외웁니다. 지금 제목만 따서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자, 지금 원래 조합을 설립하려면 4343, 4332, 4321 등의 동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가 받아.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야지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지 조합은 설립돼요. 그 정관을 포함해서. 근데 이 정관의 일정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를 받는 게 원칙.
그런데 인가를 요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게? 5개. 한 번 나왔어. 다시. 이거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했던 거랑 같은 패턴. 도시개발법에서 자, 실시객 인가,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근데 변경할 때 원칙은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면감 비증감이라고 해서 10% 범주 내에서 면적 감소, 그 다음에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해서는 어떻다? 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어. 거기서는. 원칙은 인가고 예외적으로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면감 비증감. 그럼 똑같은 패턴. 여기서는 시장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상의 변경은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용을 보시는 거 아니야? 면감 비증감은 그 디테일한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외워야 되고, 여기서는 다시 조합 설립할 때 정관을 변경할 때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지금 조합을 설립할 때 정관 등에 대해서 동의 받아야 되고요, 인가 받아야 되죠. 2개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경미한 상을 자 원칙적으로 변경할 때도 어떻다? 동의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가를 받는 게 원칙. 근데 시험에 안 나오고 동의 필요 없고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고 신고만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5가지다. 근데 하나가 나왔다? 그럼 다음에 나올 게 뭐냐? 모르지.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것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다음 중, 자, 조합의 정관, 재개발 조합 또는 재건축 조합의 정관 내용 변경 사항 중에서, 자, 조합원의 동의 요하지 않고 또 인가 없이 신고로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다 몇 번? 5번. 5개 나와 있잖아요. 아무거나 뽑는다고. 아직은 좀 어려워요. 자, 우선 여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유보하시고. 자, 일단은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동의요건,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 자,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4332, 재개발은 뭐야? 4321, 이렇게 이제 가면서, 자, 지금 이슈가 됐던 것이 시장구조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딱 여기까지. 자, 경면상 변경은 출제 빈도가 떨어지니까 일단 유보하시고, 그 외에 조합원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조합 등기로서 성립한다 해서 교재 157페이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은 성립된다. 조합원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둘 다 틀렸네요. 조합은 등기해야 다 성립한다. 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별 의미 없는 지문들입니다. 자, 어찌됐든 구성이 됐었고요. 여기서 답이 되는 게 뭐냐.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게 주로 뭐라고 했어? 4343, 4332, 4321. 그래서 밑에 관련 기출문제 재건축 나와 있죠? 재건축 나와 있잖아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나와 있죠? 재건축 나오면 주택단지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라고. 주택단지 아닌 지역 나와 있죠? 그럼 뭐야? 4332죠? 4332죠? 네, 그래서 기억료는 4332. 해서 4332, 4332, 4332가 3번하고 4번이구나. 재개발은 뭐야? 4321이죠? 두 번째가 재개발 나와 있잖아요. 4321이라고요. 답은 4번. 그 잘못 표시가 되어 있나 보네. 답 4번은 수정을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낸다고, 문제를 구성할 때. 그 1번 문제 답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4332, 4321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라고요. 해설은 문제가 없는데 답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보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문제, 이게 어려웠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 한번 볼까요? 대의원 수, 대의원의 선임 방법, 그 다음에 대의원의 법정 의결 통족서의 완화,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 등의 결정, 조합 임원의 보호수 등에 관한 사항에서 답은 일단은 3번인데요.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 이건 시험장에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관을 통해서 뭐 규제를 법보다 강화를 시키는 건 가능하겠지만 법보다 규제를 완화시키는 건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어려워요. 대신 이 문제가 지금 28회 때 출제가 됐었죠? 28회 때 어렵게 나와서 학원 강사 정도 안 되면 이거 풀 수 없어요. 그 밑에 17개가 나와 있죠. 16개가 정관에 포함될 내용 나와 있잖아요.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조합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게 정관이고, 이 정관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기본 틀 자체가.
법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만 가능한 거지 법보다 더 규제를 완화해서 조합장한테 집을 10채씩을 준다. 이런 정관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논리 체계가. 물론 시험장에 거의 못 풀어. 다만 이 문제가 지금 28회 나왔었죠? 출제율 보고 컨닝합니다. 앞 페이지 몇 번? 156페이지 3번. 156페이지 3번. 조합의 정관에는 끄트머리에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나와있죠? 컨닝한 거 느껴지세요? 28회 때 조합의 정관 내용을 한번 미친놈이 냈다고 창의적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정관에 포함되는 17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틀리게 해가지고 답을 뽑았다고 28회 때. 그리고 30회 때 출제위원은 이야 이게 자식들 그냥 어마무시한 문제 냈네. 나도 한번 이 문제는 내도 되나 보다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는 앞에서 출제위원이 2년 전에 냈으니까 나도 내도 된다. 수험생들이 다 외우나 보다 라고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지문 형태로 구성을 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남는 문제 또 하나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음 중 정비 법령상 조합의 정관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끼리 연결한 것은 다음 몇 번? 5번. 다 이 28대 문제가 특이한 거고 대부분 문제 유형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외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차할 때는 어떻게 한다? 5번 이렇게 쳐버릴 수 있다고. 아니 어차피 찍으실 거잖아. 17개 외울 의향도 없잖아. 답 때는 몇 개 외우라고 해서 더럽게 안 하는데. 지금 제가 문제를 두 개를 분석해 드리는 게 뭐냐면은 28회 때 문제하고 30회 때 지문이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보고 컨닝한 거라고. 이 문제 보고 나서 난 이렇게 출제를 해야지 본대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자 가서 핵심 지문 보겠습니다. 조합원 관련한 지문 체크해 볼게요. 토지 등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 대표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딱 한 번 나왔네요. 요 근래는 안 나오고. 자 아까 조합원의 자격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 없어요. 자, 두 번째 박스.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의 이사를 둔다. 하여튼 이런 거 찍다 걸리면 쌍욕 먹어야 돼요. 아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외울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숫자 던져주면 제가 가능한 버리자고. 제가 숫자 중에 답 되는 것들은 뒤지게 얘기를 하잖아요. 4343, 4332, 4321. 그러니까 답이 되는 숫자가 있고 안 되는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숫자가 답이 될지는 저는 몰라요. 다만 통계 데이터에서 계속 뽑아내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라도 외우고 들어가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패턴들 분석해서 나오게 되면 30회 때 이런 문제도 답 아까 맞출 수 있잖아요. 자, 그다 치고 2번. 1번은 모르는 거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1번은 모르는 거라고. 옆에 기본서에 써놨어. 대가리 수가 몇 명이다 이런 것들.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 교재도 이런 거 안 써놓으면 또 물어봐.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원 없이 쳐 외우시라고 교재에 다 넣어놓은 거야. 2번 지문이요. 자,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이거 이제 묶어서 가야 돼. 문장은 간단한데 하여튼 자, 임원의 선임 해임은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선임이든 해임이든 무조건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근데 본문 보니까 선임은 무조건, 선임 해임은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치는데 그 본문 2번, 3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임기 중 거리된 이사 감사의 선임은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도 된다. 나와 있죠? 본문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왜?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2번 지문. 그래서 해임 이런 건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임원의 선임, 특히 해임은 무조건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다음에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보궐이사, 보궐감사는 뭐냐면 이사랑 감사가 중간에 뒤져버린 거야. 이사랑 감사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그러면 그걸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다? 보궐이사, 보궐감사는 어떻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다시 임원의 선임 해임은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게 원칙이다. 보궐이사, 보궐감사는 어떻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갖고 이제 디테일하게 구성해요. 3번. 대의원에는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없다는데 오른편. 조합장은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설령 보궐이라 할지라도. 아니, 자주 내고 있으니까 이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없단다, 그런 표현. 4번. 끄트머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맞죠? 맞죠? 5번 끄트머리.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죠? 우리 외운 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6번 지문. 자, 겸할 수 있다. 틀렸죠? 7번 지문. 겸할 수 있다. 틀렸죠? 쉽잖아.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겸할 수 없다. 이렇게 갔던 거. 앞에 내용이 계속 바뀐다고. 바뀌는 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셔야겠고. 그리고 나서 8번 지문. 다음 페이지 8번 지문. 겸할 수 없다. 맞죠? 지금 계속 느끼셔야 돼요. 뒤 보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 봐서 안 됐을 때 앞부터 보는 거야. 보통의 경우 수험생들은 앞부터 보고 안 되면 뒤를 보라고 하니까 끝까지 앞을 봐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시험 보실 때. 해서 8번 지문 겸할 수 없다. 9번 지문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돼서 퇴임한 경우 당연 퇴임하고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라고 했었고 그래서 틀렸고요. 10번 지문 효력을 잃게 된다. 틀렸죠? 효력을 잃게 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11번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외운 거 어떻게 돼?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요. 앞에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지문 길이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보셨고요. 그 밑에 두 번째 박스까지 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원 대운을 두어야 한다. 틀렸죠? 100인 이상. 그 다음에 2번 지문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틀렸죠? 해서 없다 해서 이제 설명 다시 드릴게요. 지금 주요 이슈가 됐던 거. 자, 임원의 선임 해임. 조합장은 보궐이고 지랄이고 무조건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임도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가 있다. 자, 이사 감사의 선임도 기본적으로 해임도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근데 보궐 이사의 선임, 보궐 감사의 선임. 자, 보이감 이렇게 가볼까요? 보이감만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자, 선임입니다. 보궐 이사, 보궐 감사의 선임만 어떻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게 좀 따로 기억하셔야겠고 나머지는 자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겸할 수 없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야매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외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앞에 내용 꼬아놔서도 안 봐요. 겁 없이 그냥 뒤만 싹싹싹싹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영향가가 있어요. 왜? 지금 모든 제가 8년간의 지문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린 취지가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마음 같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겸할 수 없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것만 뒤지게 외우라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듣거든.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시라고 이렇게 맨날 똑같이 되니까 뒤를 보시라고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 얘기했었죠.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 그러나 이사 감사는 어떻다? 대의원 될 수 없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지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교재 161페이지. 자, 끄트머리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와 있죠? 안중에 출석은 중요치 않아. 의사 정적수가 있고 의결 정적수가 있다고요. 텍스트 읽지 마시라고. 어차피 읽어봤자 못 외우니까. 안 되는 거 하는 게 아니야. 의사 정적수는 우리가 회의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의사 정적수. 회의가 열었을 때 어떤 사안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걸 의결 정적수. 그러면 의사 정적수가 중요해? 의결 정적수가 중요해? 의결이 훨씬 중요하지. 왜? 어떤 회의를 열어야지 의결을 하든 지랄을 하든 거라고. 그러니까 법정 구조가 뭐가 먼저 나와? 의사 정적수가 기어 나와. 숫자 100분의 10, 100분의 10이 있는데 숫자 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출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쟁점이 안 돼. 그러면 결국 뭐라고요? 의결 정적수가 중요한 거고, 의결 정적수에 과반수 등기가 있다고, 안 중요해. 제일 센 게 뭐다? 조비 시위. 조비 시위는 어떻다? 의결 정적수 3분의 2 이상. 감 잡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출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 자체가 전혀 중요치 않다고. 안 중요하니까 틀리든 맞든 답을 구성하지 않아.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저 그럴 시간에도 몰라야 돼. 조비 시위.
설마 이거 또 내겠어요? 또 내도 몰라, 수험생들. 8년 동안 4번이고 도배하고 있다고. 그래도 또 틀려. 사실은 이 파트에서는 쟁점 딱 몇 개 정리하면 2번 이상 나온 것들, 아까 조합의 설립 동의요건이라든가 인가, 이런 것들, 기본 틀만 갖고 딱 끝장을 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읽어받으면, 이모는 쉽잖아. 겸할 수 없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선임 해임이 제일 어려워. 선임 해임이 제일 어렵고. 자, 그래서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자, 끄트머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구세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있어서, 자, 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비용 부담 나와 있죠? B 들어가 있죠? 1번 지문 B 들어가 있죠? 조비 시위는 뭐라고 했어요? 3분의 2 이상. 뒤에는 구질구질한 얘기고, 정관 바꾸려면 아까 원래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조합 설립할 때 정관에 대해서 동의받고 인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관의 기재사항인 거 뭐고 가네. 3분의 2 이상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옳고 답이 됐어. 언제? 24회 때. 2번. 끄트머리 보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대가리 보니까 조합원, 조 나와 있죠? 맞죠? 아,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언제? 25회 때. 지금 24회 지문하고 25회 지문을 보면은 24회 때는 B 가지고 답을 뽑았었죠? 이 지문을 조비 시위에 B를 끌고 왔다고. 25회 때는 B 또 내기 민망하잖아. 조합원, 또 이런 거지. 그 밑에 3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아니, 문제 푸는 테크닉을 보여드린다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틀리게 뽑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웠던 게 조비 시위만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조비 시위 아니잖아. 다시. 조비 시위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조, 비, 시, 위, 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틀렸다고. 원래는 다른 얘기야. 거기 이제 보면은 정관 변경 말고 정비사비 변경 관련해서 괄호 열고 뭐 포함 뭐 제외 이걸 틀리게 뽑았다고. 근데 얘는 답이 아니야. 조, 비, 시, 위만 뭐가 된다. 3분의 2 이상 답이 된다고. 또 다른 3분의 2 이상이 하나 있는데 이건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게 구성한다고. 다시. 여기 정리해 놨잖아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조비 시위. 조비 시위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3분의 2 이상. 그 함정 엄청 파놓은 건데 쫓아갈 필요 없이 조비 시위. 3분의 2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조비 시위. 없으니까 더 틀렸다. 이렇게 무식하게 풀어가셔야 된다고. 하나 더 추가되는 함정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어가실 때 그냥 통계, 조비 시위만 갖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우선 거기까지. 물론 100% 완벽하진 않아. 근데 사람 자체가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관련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자,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야? 4321 나와야 되죠? 재개발은 뭐라고요? 4321. 그럼 이제 기억은 뭐가 되고, 자, 3이 되죠? 니은은 뭐가 돼? 2, 1. 해서 먼저 4, 3, 2, 1 어딨어? 4, 3, 2, 1 어딨어? 답 4번 바로 나와버리네? 4, 3, 2, 1은 답 4번 바로 나와버리죠? 아니, 두 번째 거 볼 것도 없다고. 그럼 두 번째 걸 굳이 보니까, 자, 조 나와 있죠? 얼마? 3분의 2 이상의 찬성. 답 4번이라고요. 이게 지금 기출을 푸는 테크닉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두 개 항목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하나만 알아도 거의 문제를 풀 수 있게 세팅을 한다고. 재개발은 뭐라고 해요? 4, 3, 2, 1. 그 다음에 조비 시위는 뭐가 된다? 3분의 2. 아까 지문 두 개를 던져주면서 3분의 2에서 옳게 답을 뽑았었고, 쓸데없는 걸 갖고 3분의 1이라고 틀리게 뽑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분의 2를 괄호 열고 물어보는 거야. 그 밑에 문제. 자, 26회 때 문제인가요? 정비 법령상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이 아닌 것은 뭐야? 조, 비, 시, 위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답을 외우셔야 돼. 조, 비, 시, 위.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조, 비, 시, 위.
그러면 이걸 조비식을 외웠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 가실 때 지금 관련한 쟁점 29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6회 때 나왔었고요. 앞에 24, 25회 때 나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8년 사이에 4번 답을 뽑을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 빠져있는 게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 문제인데 이거는 자,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26페이지, 161페이지 제일 위에 관련 기출 문제 있죠? 30회 때 문제였었고, 그동안 조비식이 너무 많이 우려먹었거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조문을 가지고 괄호에 숫자를 쳐 넣으시오. 이렇게 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의 기대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점점점. 자, 조합원, 얼마? 자, 보니까, 여기서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한다. 총회 소집을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을 조합원이 통지하는 게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비웁시다. 한번 나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전체 맥락을 보셔야 돼. 이 문제 나왔으면 더 오히려 감사하지. 잘 됐어. 왜? 이 쓸데없는 의지 안 내고 또 뭐 낼 거야? 조, 비, 시, 위. 또 내겠죠? 24, 25, 27, 29 나왔으니까 30회 때 이상 문제를 냈다고. 민망해서 출제위원이 똑같은 거 안 내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와서 뭐라고요? 오히려 조비, 시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걸 다 뭐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관한 주제 보시고 정비사업 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3페이지 내 말이 얼마나 맞는지. 자, 그 당시 정비사업 비 문제 관련해서 없다 일단 답이잖아요. 내용 볼 것도 없이 틀린 걸 고르시 없다 답이잖아. 없다 틀렸잖아요. 내용 보지 마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비용 얘기 몇 번 정리했습니다. 국토기획법에서 도시군객시설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장관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누가 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개발법에서 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 지자체 장끼리 뭐 개판 싸운다. 그럼 누가 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유를 결정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여튼 돈 얘기는 다 누구? 행안부 장관. 이거 했었고 쭉 그거 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30회 때인가 정비사업비 관련한 문제가 나왔다고 환장한다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왜? 그동안 16년간 한 번도 안 나왔었단 말이야. 이걸 외워서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찍어야 된다. 그래서 1번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없다. 틀렸죠? 보조할 수는 없다 해서 없다 틀렸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 내용 보지 마세요. 봐봤자 몰라. 여러분들 조민시위도 자꾸 헷갈려. 4343, 4332, 4321도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 패턴을 잡아내셔야 돼. 이게 한 과목만 하면 공법 해도 돼요. 물론 해봤자 안 되겠지만은 양이 많아서. 근데 패턴을 잡아내면은 이게 아주 쉬워져요. 내용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정비사업 시행 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